네, 안녕하세요. 정석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생쇼 종목 소개를 좀 할 거고요. 오늘 제가 한마디로는 이제 실적과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설주, 이렇게 좀 말씀을 한마디를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관련된 그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마디를 좀 저렇게 적어 봤고요. 이제 우리가 좀 흔히 이제 쌀쌀해지면은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실적도 좋아지면서 배당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은 좀 이따가 좀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제가 지금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 좀 있어서 이제 리뷰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PHA라고 하는 종목이 1차 목표가 지금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 매수 편입한 지 일단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본격적인 이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PHA를 편입을 하게 됐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문 도어 관련된 부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주가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은 상황에서 이제 좀 반등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한 번씩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전일 전거래일에서 고가가 한 13%까지 상승을 하면서 단기간 내에 꽤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HA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던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이 베트남 쪽에 공장이 좀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공장에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이 봉쇄 조치가 좀 해제가 됐고, 또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가 흐름들은 훨씬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이 문제점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향 제네시스나 이런 쪽에 좀 모멘텀들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자동차 부품주로서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HA를 좀 첫 번째로 말씀을 해드렸고, 두 번째로 나노신소재라고 하는 종목이 또 목표가 터치를 하게 됐어요. 사실 나노신소재는 최근에 이제 편입하고 나서 한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서 오늘 엄청나게 장대 양봉을 좀 크게 뽑으면서 오늘 한 19%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현재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2차 전지 핵심 또 소재로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또 하이니켈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배터리들을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또 가장 또 중요한 소재 중 하나가 이 CNT 도전제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이제 그거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이런 나노신소재가 생산하고 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의 매출 성장세가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다른 이제 2차전지 업체들과 비해서는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훨씬 큰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말이 좀 가까워질수록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될 종목이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좀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하면 역시 이제부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노신소재까지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거 한전 KPS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는 최근에 조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한 번씩 좀 조정이 잠깐 나왔다가 오늘 원전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한전 KPS도 좀 큰 상승을 좀 뽑아내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 중 하나가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전반적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좀 의존도를 조금 여전히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원전에 대해서도 인식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우라늄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유럽 쪽에서는 이 원전을 더 추가적으로 짓겠다, 이런 정책들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중에서 한전 KPS 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서 한번 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한번 리뷰 좀 도와드렸고요. 일단 오늘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종목 이제 한번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건설주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가를 좀 말씀드리면은, 자, 현재가는
현재가는 14,750원이고요. 종목명은 동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동부건설을 오늘 현재까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 업체는 이제 실제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업체 중 하나예요. 이제 대형 건설사보다는 이제 중형 건설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연말 쪽으로 갈수록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건설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모멘텀도 같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자, 이 업체 이제 사업부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쪽을 또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형 건설사다 보니까 뭐 동부 센트레빌이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뭐 중형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치동에 아파트가 하나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권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아파트를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형 건설사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브랜드 순위로는 한 9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꾸준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설사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다음 화면은 자, 이거는 제 중형 건설사다 보니까 약간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사실 동부건설 우선주가 과거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돼서 핵심 또 이제 관련주로서 테마성으로 좀 엮여가지고 시세가 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최종 선정이 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들, 과거에 한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정책 모멘텀 으로 움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또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럼 좀 더 탄력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단 뭐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뭐 기본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더 가능한 그런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다음 화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고배당 건설주입니다. 실제로 건설주 중에서는 배당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률이 한 6%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연말 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업체의 이제 최대 주주가 이 사모펀드입니다. 키스톤 에코프라임이라고 해서 이런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수익성을 좀 정상화시키고 이제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률 높인다든지 혹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향후 좀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계속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직까지 이제 지금 이 최대 사모펀드의 지분율이 한 56%로 아직 많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한진중공업입니다. 자, 최근에 이 동부건설하고 여러 이제 사모펀드하고 컨소시엄을 엮어가지고 이제 한진중공업을 인수를 좀 하는 쪽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한진중공업이 이제 드디어 좀 정상화가 슬슬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실제로 한 6년 만에 지금 상선 수주를 좀 받게 됐는데, 이 유럽 쪽 선사에서 지금 한 4척의 이제 그 수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는 이제 수주가 없었다가 이제 정상화가 되고 이제 수주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 한진중공업의 주가도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또 동부건설의 하나의 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향후 한진중공업이 좋아지는 점 이런 것들 같이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리 돌아와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참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건설주 이제 특히 이제 동부건설은 다른 건설주에 비해 가지고 뭐 저평가된 우량주고,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배당도 많이 주는 이제 회사입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건설주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좀 뭐 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 가지고 잘 저평가된 업종이지만 잘 못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건설주 전체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건설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라갔던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적인 차원의 모멘텀을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최종 후보가 좀 결정이 됐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아직 좀 결정이 안 됐었죠. 그래서 야당 쪽에서 최종 후보 이제 결정되고 나면 이제 서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치고받고 싸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면 연말에 좀 가까워질수록 이런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좀 이제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이 나온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1차 목표가는 최근 고점대인 15,9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